자, 여러분들 교재예요. 첫 번째 가지가 행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서술 보세요. 서술 제일 앞에 그림 나와 있죠? 그죠? 그림 좌측에 보면은 그림 제일 좌측 상단에 보면은 절대 국가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왕이 다스리던 시절을 얘기해요. 왕이 다스리던 시절. 여러분 지금 수업을 두 번째에 들어서 필기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제 마인드맵 행정법 핵심 핸드북이라고 있어요. 뭐 몇천 원 해요. 그거 사가지고요,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거기 똑같이 그림이 있거든요. 필기를 한 번 더 해. 어차피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데 한 번이라도 더 써보고 한 번 더 말해보고 이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거지. 적어놨다고 멍하니 보고 있으면 좋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핸드북 가져와가지고 적어보고 이렇게 해요. 자, 절대국가라는 건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에요. 왕은 사람이에요, 법이에요? 왕은 사람이에요, 법이에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국가 밑에 쓰면 되죠. 이렇게 한글로 쓰세요. 인치라고 쓰면 돼요. 사람이 다스렸다라는 거지. 자, 근데 요게요, 왕의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분립되면서, 권력이 분립되면서 우측으로는 인치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법치로 바뀌었죠. 그리고 밑으로 보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행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이게 행정이라는 게 1편 첫 번째 가지죠. 그죠? 그리고 법치주의는 1편 다섯 번째 가지죠. 그러니까 이 권력 분립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 행정이라는 것과 법치주의라는 것의 성립의 원인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권력 분립 이전에는, 왕이 다스릴 때는 악하게 봐요? 악하게 봐. 롤드 액션 경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게 보기 때문에 한 인간에게 권력을 몰아주니까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에요.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럼 OX로 대답해 볼게요. 권력 분립은 자유주의랑만 결합할 수 있다. OX. 그럼 X야. 권력 분립은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자본주의든 다 결합할 수 있어요. 왜? 권력을 분리시키는 권력 분립이에요. 2건이든 3건이든 100건이든 상관없어요. 권력 분립시킨 권력 분립이에요. 그러니까 꼭 자유주의랑만 결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립의 원인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 고전적 권력 분립, 로크가 이제 처음에 주창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몽테스키웨가 권력 분립을 완성시켰다라고 해요. 그 양자의 차이는 뭐냐? 로크는 2건 분립을 했고요. 몽테스키웨는 3건 분립을 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차이가 뭐냐? 로크는 분리만 했지 상호 견제학임에서 균형을 형성한 건 관심이 없었고요. 몽테스키웨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 몽테스키웨는 현대적 권력 분립을 완성시켰죠? 뭐가 틀려요? 현대가 아니라 고전적 권력 분립. 그러니까 이게 현대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권력 분립이 위기를 겪는데요. 원래 권력 분립은 입법부가 법 만들어요. 행정부가 집행해요. 사법부가 재판해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아까 전에 봤죠? 행정부도 법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재판해요, 안 해요? 하죠. 이런 기능 중복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입법부는 법만 만드냐? 집행도 해요. 재판도 해요. 기능 중복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균형이 맞았어요? 완전 행정부 우위국가였다고. 군부 독재가 20년 이상 자리 잡으면서 행정부 우위국가였죠. 일본, 영국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제도가 뭐예요? 의원 내각제죠? 의원 내각제 국가들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해. 입법부 우위국가야. 국회의원 당선되면 행정부 가서 장관도 해요. 그러니까 입법부 우위국가들도 있고 행정부 우위국가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전개될 때는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쌍방 막 기능 중복 현상, 그리고 뭐 특정 부서 우위 현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현대 와서는 권력 분립을 기능적으로 무조건 입법부 법 만들어 사법부 재판에 이게 아니라 부서별로 탁탁 나누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했던 기능이 법을 정립하면 그건 입법이라고 하고요. 집행하면 행정이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판단하면은 사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분류를 하자. 그러니까 권력 분립을 좀 다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맞잖아요. 지금은 중앙, 지방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나눠보는 거야. 이런 거를 동태적, 움직일 동작. 슈터블하게 권력을 분립하자. 레벤슈타인이라는 학자의 동태적 권력 분립이에요. 학자 이름은 제가 기억하라는 거 하면 돼요. 기억 안 해도 돼요. 어쨌든 고전은 어때요? 그냥 무자리 툭툭 나눴죠. 입법부 법만 만들어, 행정부 집행, 사법부 재판. 근데 그게 자꾸 기능이 중복되고 뭐 특정부서 우위되고 이러니까는 그냥 기능별로 법 만드는 집행 누가 했던 거 안 해. 예전에 고전적은 집행은 행정부가 해야 돼. 근데 이제는 입법부라도 집행하면 그걸 행정으로 보자는 거야. 사법부라도 집행하면 행정으로 보자는 거야. 이게 기능별. 그걸 뭐라고 한다? 동태적인 권력 분립이라고 한다. 자, 판례 하나 소개할게요.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했어요. 권력 분립에 부합하는 이론이에요? 부합하지 않는 이론이에요? 법원에서 너 유죄야 이렇게 한 거를 대통령이 집에 가. 권력 분립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는 제도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겠지만 사명권 행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예요.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예요. 됐어요. 권력 분립 너무 많이 알려줬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건데 원래 옛날에는 뭐 권력 분립 가지고 뭐 막 거의 30분, 1시간 막 이렇게 했지만 뭐 시험에 나오는 걸 열심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지금 희한하게도 한 80%가 지금 두 번째 수업을 듣고 있죠? 그죠? 오히려 지금 사실 5월 달이 이론 강의를 제일 적게 듣는 달이에요. 1년 중에. 왜냐면 이제 4월달 국가의 시험이 있고 5월달에 또 원래 5월달 지방직 시험인데 6월달이죠. 시험이. 그죠? 원래 특이하게도. 시험 도중에 있고 보통 책이요. 안타깝게 한 6월 말 7월 초에 개정판이 또 나와요. 대부분 과목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보통 뭐 다른 과목도 다 그래. 그죠?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냐. 1편만 잘해. 그죠? 그래서 1편 조금 진도 빨리 나가고요. 조금 여러분 어려워하는 2편, 4편을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거 조금 더 하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는 건 이게 아니죠, 사실은.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이 첫 번째 가지 이거 배우고, 다섯 번째 가지 이거 배우고, 이게 학습 타겟이야. 그죠? 저희 행정을 배울 텐데, 이 두 가지식으로 시작할게요. 이 학자 이름 기억해야 돼. 포르시도프. 한글로 쓰세요. 포르시도프가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정의라는 건 뭐는 뭐다 이게 정의야. 자, 마이크 정의해 볼게요. 마이크는 음성 확대 도구이다. 마이크 묘사해 볼게요. 뭐는 뭐다가 정의야. 마이크 묘사하면 이렇게 줄이 있어요. 손잡이가 둥글어요. 이쪽에 막 구멍이 나 있네. 쇠로 되어 있네. 이런 게 뭐예요? 묘사야. 그러니까 묘사라는 건 특징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어떻다. 행정은 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특징들을 나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행정 정의할 수 있어요? 행정이 뭔지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뭐가 답이다라고 할 수 없어. 왜요? 사랑이 뭐예요? 이러면 뭐 별의별 의견이 다 있죠.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버드에 마이클 그 샌달 신고 다니는 교수 있죠. 그 마이클 샌달인지 뭔지 그 사람 히트친 책 뭐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죠? 뭐 상상을 초월하게 책이 많이 나갔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십몇 년 동안 강연 일정이 다 잡혀 있어. 강연을 잡을 수가 없어. 비는 시간에 일정이 이미 다 잡혔어. 앞으로 10년 뒤까지. 근데 정의가 뭔지 정의할 수 있다라면, 정의는 이런 거야 단정할 수 있다라면 그런 책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행정도 마찬가지라 이거지. 행정은 뭐다라고 단정하기 힘들단 말이지. 그죠? 자, 이렇게 단정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한 접근 툴이요. 요건 중요해. 형식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형식적 접근이라는 건 입법, 사법, 행정을 어떻게 나누는 거냐. 누가 했냐. 부서를 가지고. 예컨대 행정은 뭐냐라는 걸 형식적으로 접근하면은 행정부가 한 게 행정이야. 입법부가 하면 뭐겠어요? 입법. 사법부가 하면 뭐겠어? 사법. 자, 행정부가 법을 집행한 게 아니라 법을 만들었어, 행정부가.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행정부가 하면 행정이야. 행정부가 재판을 해도 형식적으로는 행정부가 하면 행정이야. 형식적 접근이 뭔지 알겠어요? 행정부가 하면 무조건 행정, 입법부가 하면 무조건 입법, 사법부가 하면 무조건 사법. 이게 형식적 접근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실질적이라는 건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뭐 했냐가 중요해. 뭐 했냐.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입법이야. 사법부라도 법 만들면 그걸 입법으로 보는 게 그게 무슨 접근이에요? 실질적. 형식적으로 하면 사법부가 하면 뭐야? 그냥 사법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법부라도 법 만들면 그건 사법이라고 안 해. 뭐라고 해요? 입법이라고. 법을 집행하면 행정, 판단하면 사법. 그러니까 실질한 건 뭐예요? 누가 했던 간에 법 만들면 입법, 집행하면 행정, 재판하면 사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책 그림에 보면은 요 행정 밑에 이렇게 해갖고 박스를 쭉 나와 있죠? 그죠? 요 세로축, 요게 이제 형식적으로 분류한 거야. 요 세로축 봐봐요. 세로축 보면은 그림. 그림 보고 있죠?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한다? 그림에다가 제가 원래요 2004년도 수업할 때요 원래 이 노량진 강의 시스템은 이래. 기본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종합반, 주 4시간이에요, 과목당. 4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단과, 이렇게 하면은 주 8시간, 10시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2번 듣게 만드는 거지. 아주 기본적인 거 4시간 하고, 8시간, 10시간 단과 따로 들어야 되고, 뭐 이랬었단 말이지. 근데 굉장히 불합리한 거야. 왜냐면 어차피 수업을 2번 들을 바에 8시간짜리 똑같은 수업 2번 듣는 게 나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나눠져 있었어. 그래서요, 제가 그 당시에 제 단과,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단과의 어떤, 이름을, 제가 서브노트 완성 강의라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판서 중심으로 수업하는 걸 좋아해요. 저자 직독 수업도 있죠. 저자가 읽어주고 학생이 자고 뭐 이런 수업. 근데, 제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필기하는 거 좋아하고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되게 잘 맞아. 근데, 몇몇 학생들이 이러는 거예요. 뭐 도저히 필기하다가 토가 나온다느니 너무 이제 판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2007년도에 제가 판사하던 것을 이렇게 그림화 시켜갖고 이게 책에 있는 그림들이 제가 다 판사하던 거예요. 책으로 집어넣은 거야. 근데
여기에 내용이 빠지는 거 없이 서술 없어도 여기에 내용 다 들어가도록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현대과학기술이 그 정도 돼요. 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되지, 내용을. 물론 문장은 아니더라도 키워드라도 다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이 그림은 한 70% 정도 완성이 돼 있어. 그럼 나머지 30%는 왜 뺐을까? 넣을 수 있는데 각자 적어보라고 뺀 거야. 적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이렇게 넓은 노트로 책에 있는 요 그림을 여기다가 직접 옮겨 적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추가적으로 판사한 것도 더 플러스 시켜. 복습하면서 읽으면서 뭐 판례나 이런 거 넣고 싶어 더 넣어. 계속 이렇게 정리해 나가요. 그러면 이 수업이 끝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서브 노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스스로 만든 어떤 요약서 같은 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론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럴 때마다 목차나 체계가 바뀌면 머리가 기억을 못 해요. 똑같은 분모에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뭔가 개념이 확대되더라도 뭐 이론 수업 문제풀이가 확대되더라도 이 공통 분모는 항상 똑같아야 돼. 이 공통 분모가 뭐냐? 마인드맵이랑 그림이에요. 마인드맵, 그림,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판사. 똑같이 움직여. 제가 이론할 때는 마인드맵 그림에 대해 서술에 대입하겠죠? 문제풀이 할 때는 이 그림을 문제에 대입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 물론 모의고사 형식은 그냥 범위 없이 막 푸는데 문제풀이는 공부 처음 한 사람은 진도별 듣는 게 좋아요. 이런 순서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요 공부하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뭐냐? 과목이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요 반복을 못해. 한꺼번에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기억해야지 시험장에 문제를 풀 텐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것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죠. 연습삼아 시험 봐본 사람들 알죠?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해. 한 문제 1분 배정돼 있는데 영어 막 독해 지문 1분 만에 못 풀어요. 어학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행정법, 뭐 사회, 국사 이런 과목은 한 40초에 한 문제씩 풀어줘야 돼. 근데 또 그렇다고 걔들은 뭐 지문이 짧으냐? 또 길어. 기계적으로 보면서 기계적으로 풀어야지. 그럼 뭐 한참 적고 생각하고 이러면은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기계적으로 풀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 반복이 돼 있어야 돼. 근데 반복하려고 보니까는 책의 기본서만 쌓으니까 막 한 이만큼 되죠? 문제까지 쌓으면 막 이만큼 돼. 이거 어떻게 반복해? 뭐가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반복을 하는 거야. 근데 이미 교재 매핑이랑 그림으로 7, 80% 정리가 돼 있죠? 나머지 30% 수업 들으면서 채워서 딱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얇아지잖아. 반복하기 용이하죠? 그 반복하면서 자꾸 기본서 지문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 지문 독해 연습은 자꾸 그 그림을 문제에 대입하면서 문제 지문으로 독해 연습을 자꾸 하는 거야. 이게 맞는지 왜 틀렸는지 생각해보고.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보면서 넣고 빼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주입만 하면은 이 실력이 안 늘어요. 기억도 오래 못 가.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하면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넓은 노트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쭉 정리하면 어디가 여백이 남아. 여기 계속 여백이 남겠죠. 그죠? 여기다 이렇게 쭉 정리하면은 여기 여백이 남을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노트가 아니잖아. 옆으로 넓은 노트면. 그죠? 요 폭으로 정리해 나가면 여기가 남는다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추가적으로 더 적을 거 있으면 여기 옆에 적으라고. 이제 막 서브노트가 막 너덜너덜하고 막 자기도 자기가 못 알아보겠어.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백을 두고 이렇게 여기 정리해 나가고 나중에 추가할 거 있으면 옆에다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뇌랑 서브노트를 일치시키는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근데 사람 머리가요, 장황한 서술 기억 잘 못해요. 여러분들 교재가 뭐 100번 봐봐. 72페이지 둘째 줄 기억하는 사람 없어. 근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건 자꾸 보다 보면 통째로 기억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했어, 정립했어, 재판했어, 뭐 했던 간에 행정부에서 하면 형식적으로 다 뭐예요? 행정. 두 번째 세로 축 봐. 입법기관이, 입법부가 법을 집행했어, 정립했어, 재판했어, 다 필요했어. 입법부가 하면 형식적으로 뭐예요? 입법. 세 번째 세로축, 사법부가 뭘 하던 간에 형식적으로 제일 끝에 뭐예요? 사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로축을 보세요. 이 가로축. 이게 실질적 의미예요.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던, 입법부가 법을 집행하던, 사법부가 법을 집행하던 법 집행 기능을 수행하니까 누가 있던 간에 실질적으로 뭐예요? 행정. 그죠? 두 번째 가로축 보니까 행정부가 법을 만들던, 입법부가 법을 만들던, 사법부가 법을 만들던 실질적으로 뭐예요? 입법. 이거 보니까 행정부가 재판을 하던, 사법부가 재판을 하던, 입법부가 재판하던 법 판단하면 실질적으로 뭐예요? 사법.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얘에 대입해 보자고. 얘에다가. 행정심판은 형식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이거 어디서 해요? 입법부에서 해요? 사법부에서 해요? 행정부에서 해요? 네? 여러분들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는 거 아니야? 법원에서 하면 행정, 소송, 행정부에서 하면 행정, 심판이. 행정부에서 하면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무조건. 행정부에서 하면 무조건 행정이지 뭐. 그럼 실질적이라는 건 어디서 했든 상관이 없어. 이거는 만든 거야, 집행한 거야, 판단한 거예요. 판단했죠? 그럼 실질적으로 뭐예요? 그건 사법이지. 형식적으로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뭐예요? 형식. 이거 어디에서 했어요? 법원, 입법부예요? 사법부예요? 행정부예요? 법원, 사법부죠? 사법부에서 하면 무조건 뭐야? 형식적으로는 사법이지. 이 중요해. 형식, 실질은.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실질. 누가 했는지 상관이 없어. 뭐 했냐 이거야. 뭐 했냐. 집행했어요? 재판했어요?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죠? 법 만들었잖아. 제정했잖아. 실질적으로 뭐예요? 법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뭐예요? 국회 사무소 이거 국회니까 어디예요? 행정부야, 입법부야, 사법부야? 입법부에서 하면 무조건 뭐? 형식적으로는 무조건 입법이에요. 뭐 했는지 따지지도 않아. 입법에서 입법,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뭐예요? 직원 임명하는 게 법 만든 거예요? 아니죠. 직원 임명 재판한 거예요? 아니죠. 법을 집행해서 임명을 한 거야. 집행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 통고처분 형식적으로 뭐예요? 통고처분. 형식적으로. 집행 이러면 안 되지.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뭐냐 이거지. 똑똑한데? 행정 맞죠? 실질적으로 사법인데. 제가 이게 통고처분 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지. 근데 통고처분 처음 들어온 사람 많죠? 용어를 모르면 못 풀어. 통고처분이 뭔지 알아야지 뭐 이게 뭐 행정부에서 했는지 입법부에서 했는지 뭐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용어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읽다 보면은 모르는 용어들 나와요.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다 배워. 뭘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원리 이해를 하면 돼요. 형식적이라는 건 뭐다? 입법부에서 하면 입법, 사법부에서 하면 사법. 뭐 했던 간에 행정부에서 행정. 누가 했냐를 가지고 나누는 기준. 실질적이라는 건 뭐다? 누가 했냐는 중요하잖아. 뭐 했냐 이거죠. 법 만들면 누가 했던 간에 뭐예요? 입법. 재판하면 누가 했던 간에 사법. 이런 게 실질적이라는 그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짓 왜 해요? 뭐가 안 되니까 이러는 거야 지금. 행정은 뭐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접근해봤을 때 행정은 뭐예요? 행정부가 하는 게 행정이다. 실질적으로 접근해보니까 행정은 뭐예요? 누가 했던 간에 법 집행을 하면은 행정이다. 접근을 해본 거지. 행정이 뭐야? 라고 단정 지은 건 아니잖아.
그게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걸 의미하고 실제로 봤을 때 이런 걸 의미한다 라고 접근해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의가 안 되는데 뭐는 알 수 있어요? 묘사 특징은 나열할 수 있죠? 그죠? 자, 양가로 2번에 행정의 특징 펴세요. 양가로 2번에 거기 있잖아. 양가로 2번 그거 넘겨봐. 저기 양가로 양가로 2번 행정의 특징. 자, 특징 동의어도 알면 좋아요. 가로에 뭐라 돼 있어요? 개념징표.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개념징표. 자, 특징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개념징표라고도 해요. 자, 행정의 첫 번째 특징 누가 해요? 행정 주체가 하죠? 여러분들 같은 사인이, 사사로운 사람, 뭐 사기업이 하는 게 아니야. 자, 행정 주체 우측에 쓰세요. 뭐 국가, 지자체 이런 게 행정 주체죠. 국가, 지자체. 자, 두 번째, 행정의 목표가 뭐예요? 공익이죠. 공익. 그죠? 행정은 뭐를 목표로 한다? 공익. 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그냥 상식에서 물어볼게요. 사익을 목표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사익 목표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법? 그럼 사법부는 막 사익 추구해요? 법원에서는 사익 추구해? 법원도 넓게 보면 행정기관이에요. 민사기관이 아니잖아. 사익 추구한 거는 경영이라고 해. 경영. 그러니까 행정학, 경영학 내용이 거의 똑같아. 80%가. 뭐가 다르냐? 행정학은 공익 추구에서 조직, 인사, 재무 이렇게 가는 거고 경영학은 사익 추구에서 조직, 인사, 재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세 번째, 행정의 근거 법이죠. 한계 법이죠. 여러분 숨 쉴 때 법의 근거에 살아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 사법관계는 사적 자치야. 근데 행정은 어때요? 다 법의 근거에 살아야 돼요. 한계. 자, 한계 밑줄. 무슨 뜻이에요? 위반할 수 없다는 뜻이야. 위반할 수 없다. 위반할 수 없다. 위반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행정은 법의 근거에서 하고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네 번째, 행정은 다양한 법 형식에 의하죠. 다양한 법 형식. 자, 옆에 쓰세요. 단일 법전의 부재라고 쓰세요. 단일 법전의 부재.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건 다 단일 법전화돼 있어.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조, 3조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도 민법 1조, 민법 2조, 민법 3조 이렇게 돼 있어. 행정법 1조 이런 거 없어요. 행정법 2조 이런 거 없어요. 단일화돼 있잖아, 법전이. 그럼 뭐가 행정법이냐? 행정과 관련된 법은요, 다 행정법이라 불러요. 행정과 관련된 법들 종류 많거든. 뭐 대집행법,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뭐 행정소송법, 행정심의법 많아요. 그런 걸 다 뭐라 그런다? 행정법이라고 그래. 행정법 1조, 행정법 2조 이렇게 단일 법전화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자, 다섯 번째, 행정 공동체에 있어서 적극적, 능동적, 미래지향적, 적극, 능동, 미래지향적. 자, 가로에 보니까 행정과 대비해서 이 사법이라는 거에 특징이 나와 있죠. 사법은 어때요? 소극, 수동, 과거지향적. 자, 봐요. 행정은 이런 거잖아. 뭐 고속도로도 깔고요, 도서관도 짓고요, 공원도 만들고 이런 게 행정이야. 맞잖아요.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뭐예요? 사법이야. 판사가 지나가다 갑돌이를 보니까 범죄 저지르게 생겼어. 그럼 미래 범죄 저지를까봐 막 잡아다 재판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사법은 다 과거 분쟁을 대상으로 해. 뭐 판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지가 어떻게 알아? 과거 분쟁이 발생한 초점이 미래예요, 과거예요? 사법은 과거죠? 어떻게? 소극 수동 쪽으로. 법원은요 절대로 스스로 재판을 못 해요. 누군가가 소송 제기를 해야지 재판할 수 있어.
형사사건 소송 제기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그 검찰이야. 검찰이 소제기 안 하면 법원 재판 못 해요. 민사사건은 국민끼리 문제잖아. 둘 중에 한 명이 소제기 해야지만 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법원의 사법은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수동적이야. 스스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재판의 타겟은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란 말이지. 미래를 대상으로 사법 재판할 수가 없어. 자, 거기에 비해서 행정은요, 고속도로 깔고요, 도서관 짓고요, 이런 게 행정이잖아요. 고속도로 왜 깔았어요? 과거를 위해서? 뭐 도서관 왜 지었어요? 뭐 과거를 기념하려고? 보다는 뭘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초점이 다 미래에 있다고.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켜도 필요하면 행정이 알아서 도서관도 짓고 고속도로도 깔고. 어때요? 능동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행정은 적극 수동 미래지향적이죠? 행정은 적극 수동 미래지향적이다. OX, X죠. 뭐가 틀렸어요?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다. 그죠? 자, 행정의 마지막 특징. 행정의 형식으로서 구체적 처분성. 아까 처분이라는 거 잠깐 나왔었죠? 법을 집행하는 걸 뭐라 불러? 행정행위라 부르기도 하고 처분이라 부르기도 해요. 법 집행은. 그죠? 뭐 같은 말이다.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행정은 거기 가로 보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입법, 법 자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자, 여기 제일 중요한 특징이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행정은 어떻다? 개별적, 구체적. 개별적 밑줄. 개별적 밑줄. 개개인이라고 쓰세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해. 개별적. 구체적 밑줄. 특정 사안이에요. 특정 사안. 특정 사안. 자, 거기에 비해서 입법의 특징은 어때요? 일반적이고 어떻다? 추상적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일반적 밑줄. 불특정 다수. 이건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건 제너럴한 거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추상적 밑줄. 반복적 기준. 반복적 기준. 반복적 기준. 반복적 기준. 자, 그래서, 자, 이거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 자, 봐요. 입법이라는 거는 법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행정이라는 건 이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을 국민한테 뭐 한 걸 얘기하는 거야? 집행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죠? 이 법은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만들어? 개개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요? 불특정 다수, 제너럴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지, 뭐 법을 갑돌이 위해서 만들어? 일반적이라고. 그리고 법은요, 이렇게 돼 있어. 소득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는 세금 100만 원, 2,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세금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집행할 때 생각해봐. 갑돌이한테 세금을 27만 원 부과했어요. 옆집에 사는 을순이 세금도 똑같이 27만 원일까? 을순이 세금 을순이대로 또 다르겠죠? 그 옆에 있는 말자대로 또 다르겠죠? 갑돌이, 을순이, 말자,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개개인이에요? 개개인이지? 너는 27만 원이야. 너는 16만 원이야. 너는 19만 원이야.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에요. 27, 16 아주 구체적이죠? 특정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바라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법 자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거지만 그걸 집행할 때는 개개인에게 어떻게? 너는 얼마? 너는 어떻게? 뭐 너는 군입대 5월 20일까지 너는 뭐 6월 10일까지 구체적으로 발령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비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법 이게 뭐야? 입법이고 집행 이게 뭐예요? 행정이고. 입법과 행정의 비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돼야 돼. 그래서 행정은 일반적, 구체적이죠? OX. 뭐가 틀렸어요? 개별적, 추상적이에요. 그죠? 개별적, 구체적이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야. 그죠? 위에 것들은 사실 이해가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요거만 잘 이해하면. 그래서 이제 행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행정은 정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한 거예요?
묘사한 거야. 특징들을 나열한 거야. 뭐 줄 달렸어요. 뭐 손잡이 둥글어요. 뭐 빵꾸 났어요. 이런 게 이제 묘사잖아. 그죠? 그래서 행정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행정 주체가예요. 근거가 법이에요. 한계도 법이에요. 적극 능동 미래지향적이에요. 그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바운드를 정했다고. 그러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니까 구체적이 않은 수상적인 행정 아니야. 그죠? 적극 능동 미래지향적이니까 그죠? 소극수동 과거지향적인 행정 아니야. 행정 주체가 하는 거니까 행정 주체가 안 하는 건 행정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 바운더를 정했어. 그러면 이제 모든 학문이요. 이렇게 개념화되고 나면은 분류를 한다고. 분류를. 요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요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요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냐면, 분류를 하면요. 서로 그게 다른 건 줄 알아. 서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놓고 나눠본 거야. 똑같은 거 이렇게 나눠보고 저렇게 나눠보고 이런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자, 행정의 분류 첫 번째 봐요. 주체에 따라서 누가, 국가가 하면 무슨 행정? 국가행정. 지자체가 하면 무슨 행정? 자체행정. 위임에서 하면 무슨 행정? 위임행정. 이게 누가 했냐? 국가가 했냐? 지자체 이렇게 나눴죠? 자, 네 번째 분류 보세요. 효과에 따라서. 효과에 따라서 국민한테 나쁜 거는 뭐라고 해요? 침익행정. 반대로 좋은 거는 수익행정. 그죠? 수익과 침익이 동시에 중복적으로 발생하면 뭐라고 해요? 복효적 행정. 네 번째 분류 보고 있어요. 네 번째 분류. 네 번째는 양가로 4번이겠지. 그죠? 네 번째. 수익, 침익, 복효. 이렇게 나눴죠? 그럼 수익행정과 국가행정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행정을 국가행정, 자체행정 이렇게 나눴어. 주체에 따라. 그럼 효과에 따라 이렇게 나눴어. 뭐 수익적인 거, 침익적 이거 이렇게 나눴어. 그럼 어때? 수익적인 행정은 국가가 한 것도 있고 지자체가 한 자체행정도 있고, 그죠? 국가행정은 수익적인 것도 있고 침익적인 것도 이런 거지. 이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사고를 슈터블하게 써야지. 분류만 하면 서로 다 다른 건 줄 알아.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죠? 자, 두 번째 분류 보세요. 자, 앞으로 이론은 두 번째 분류를 가지고 전개가 돼요. 두 번째 분류 보면은 자, 행정이라는 걸 수단에 따라서 공법수단, 사법수단. 자, 공법수단이라는 건 주로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부대등한 관계니까 공법은. 사법수단이라는 건 뭐예요? 대등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국가라고 해서 꼭 국민 우월적 지위에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 컴퓨터 필요하죠. 그럼 국가가 컴퓨터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는 거야. 그거 쓰다가 불필요하면 중고로 국가가 팔기도 해요. 그리고 사고 파는 곳 어디예요? 국가 부서 중에 주로 조달청에서 하죠. 사고 팔고 뭐. 그 국가가 컴퓨터 필요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까? 여러분이랑 똑같아. 이 퀄러티가 같으면 뭘 사요? 더 싼 걸 사지. 가격이 같으면 또 퀄러티가 높은 걸 사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근데 국가가 자기가 컴퓨터 사고 싶다 입찰을 공고를 냈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 국가한테 꼭 팔아야 돼?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돼요. 국가가 뭐 여러분한테 뭐 팔려고 해도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돼. 다 어때요? 대등지위에서 의사합치로 이루어져. 그런 게 국가가 하는 사법 형식의 행정이야. 그럼 뭐라 부르냐? 국고행정이라고 불러. 국고행정. 국고라는 게 한자로 국가 재산을 국고라고 해. 사고 팔고 빌리고 뭐 매매, 대부 이런 게 국고행정이에요. 사고 팔고 빌리고 뭐 빌리는 거 어떻게 빌려요? 뭐 사용료 내고 빌리면 되잖아. 뭐 국가 땅 월 사용료 내고 빌리면 되지. 국가 건물 뭐 이런 거. 그죠? 땅 사고 팔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가 하더라도 공법 수단으로 해요. 사법 형식으로 해요. 사법 형식으로 하는 거야. 사고 팔고 빌리고. 그죠? 사법 형식으로 하는 거. 자, 근데 이제 국가가 공법 형식,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권력 행정이죠. 뭐 군입대 하라느니, 뭐 세금 내라느니, 그죠? 강제적인 거. 뭐 빨간불이면 지나가지 말라느니,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로 명령, 강제, 뭐 이렇게 권력적인 거.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관리 행정. 여러분 주변에요. 되게 부자가 있어. 도로 가진 사람 본 적 있어? 없어요? 국도 7번이 뭐 내 거다. 이런 사람 없다고. 뭐 한강 이런 하천 가진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없어. 도로 하천인 거는 국가 거야. 국가 거. 가만 방치시켜요.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잖아.
공적 재산 관리하는 걸 관리행정이라고 해요. 공적인 재산 관리하는 걸 관리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관리와 국고는 요거는 국민한테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비권력 작용이에요. 지금 행정을 요렇게 분류해 본 거죠. 그죠? 공법수단으로 권력, 공적인 거, 권력 작용, 관리 작용. 사적으로 하는 거, 물건 사고 팔고 빌리고 뭐라고 해? 국고 작용.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은 요 분류에 따라 이론을 전개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요. 제가 지명하면 이거 나와서 쓰면 돼. 되게 재밌겠죠? 막 박진감 있고. 이거 뭐 기억하면 뭐 힘들어. 기억하면 되지.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세 번째, 목적에 따라서 보면 첫 번째 가지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가지 국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국가 목적으로 하는 거 네 가지 있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국가 목적으로 하는 건 뭐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나.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뭐 군사행정이라든지 외교행정이라든지 재무 돈 없으면 세입 세출 없이 국가 운영될 수가 없죠. 그죠? 사법행정이라든지 사법을 안 하면은 뭐 홉스가 얘기한 어떤 만인의 만인 투쟁 상태가 되는 거지. 죽고 죽이고 막 이런. 그죠? 그러니까 군사, 사법, 재무, 외교 이 순서대로 4개 나와 있죠? 뭐 어떤 행정이다? 국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새로운 분류. 전부 사회 목적적인 거야. 첫 번째 뭐 있어요? 질서행정. 동의어 알면 좋아. 경찰행정이라고 불러요. 질서행정. 질서 유지작용하는 게 뭐예요? 경찰이죠. 그죠? 자, 두 번째, 급부행정은 국민한테 수익적인 행정을 급부라고 해요. 국민한테 뭐 주는 거. 뭐 거기 서술이 많은 이유는 유형들이 많아. 급부가 처음에 보면 공급행정, 뭐 가스, 전기, 수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사회보장, 뭐 보험금 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조성행정, 뭐 보조금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걸 다 뭐라고 총칭해? 국민한테 뭐 이득 주는 거를 급부행정이라고 하는 거. 급부행정이 뭐예요? 뭐 개념으로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근데 이런 거는 앞으로 급부행정이라는 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용어잖아. 뭐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서술이 막 이루어져요. 수업도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 밑에 규제, 뭐 환경, 뭐 경제 이런 거 규제하는 거. 그 다음에 유도행정, 유도에 나가는 거. 이런 거 보면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담행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용어만 받아도 모르겠네. 부담의 동그라미. 말 그대로 국민한테 부담 주는 거야. 근데 뭘 하면서 부담 주는 걸 얘기하는 거냐? 공익사업이라고 쓰세요. 공익사업 하면서 국민한테 부담 주는 거. 공부 두 번째 한 학생들은 손실보상에서 기억나죠? 수용, 사용, 제한 이런 게 부담이야. 부담 주는 거. 공용부담행정은 무슨 뜻이다? 공익사업을 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공원 지으려고 해. 땅 필요하잖아. 땅 뺏고. 도서관 지으려고 해. 건물 필요하잖아. 그런 거 뺏고 이런 게 부담행정이에요. 마지막에 공가행정, 뭔지 알죠? 공과금 냈냐, 뭐 이렇게 하죠, 그죠? 조달행정, 아까 얘기해줬죠? 조달청 물건 사고 팔고 이런. 이쪽 분류로 치면 조달행정은 국고작용이지. 그죠? 뭐 규제니, 뭐 질서니 이런 건 권력작용이죠. 규제나 질서 유지, 경찰행정을 비권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뭐 사람마다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이미 다 아는 사람도 있겠고요. 조금 낯선 사람도 있겠고요. 모르면 용어에 대한 개념 그냥 인지하면 돼. 뭐 정말 뭐 유치하게 이 개념을 가지고 뭐 이러진 않아요. 당연히 안다는 전제에서 이거는 처음 공부하니까 이게 생소하게 와닿을 수도 있는 거지.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 마인드맵 펴보세요. 1편 마인드맵. 8절 옆에 펴놓고 하라고 했죠. 그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가지. 행정 배웠죠, 우리가 지금? 행정 성립 원인 뭐예요? 행정 위에다 쓰세요. 행정 성립 원인 뭐예요? 뭘 통해서 만들어졌다, 행정은? 권력 분리. 이라고 쓰면 되지, 그지? 똑같은 시간에 앉아있는데요. 누구는 수업 한두 번 듣고 금방 뭐 막 90점, 100점 맞고, 누구는 막 4, 5번 들었는데도 막 60점도 못 맞고. 왜 그럴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노력과 학습 태도에, 두 번째는 배경 지식. 그건 이제 배경 지식 자기가 너무 없어. 무슨 막 한방 미용과 나왔어. 뭐 이런 거 태어나 들어보기도 이런 사람도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다만 남들보다 좀 더 배경 지식 얻는 상태 시작하잖아.
좀 더 투입을 하면 돼. 시간과 노력을.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연습하고 반복하고 이러면 이제 잘하게 되는 거지. 대단할 게 없어. 근데 똑같은 시간에 앉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죠. 그죠? 그래서 쓰고 보고 듣고 이 공부 두세 번째 하는 사람은 옆에 OX도 같이 풀어보고 그죠? 쉬는 시간에 노트도 그냥 바로바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네. 네이버에 실천닷컴이라고 치면은 여기 선생님들이 행정법은 저밖에 없어요. 여기 이그잼에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그잼은 막 복잡해 사이트가. 그래서 여기를 제가 요즘에 홈페이지처럼 쓰는데 여기 행정법 이론 강의 1강부터 3강까지 오픈돼 있어요. 이거 꼭 보고 와야 돼. 제가 이거 수업 처음 할 때마다 뭐 맨날 방법론 설명하고 무슨 뭐 법학 통론하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4시간 수업한 건데 꼭 봐야 돼요. 1강이 공부 방법론이야.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가는 거랑 그냥 두 수업씩 하는 거랑 천지 차이에요. 근데 제가 선언적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뭐 열심히 합시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해. 아주 그래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딱 알려줘요. 방법 딱 제시해줘. 그 자기 생활 리듬에 맞게끔 체화만 시키면 돼요. 그 1강이고 2강은 행정법, 법 아예 처음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행정법 민법, 형법 이런 거 다 배우고 원래 배우는 순서가 원래 그렇거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우고 행정 바로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어렵게 헌법, 민법, 형법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아주 상식적으로만 행정법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2강이고 3강은 행정법 체계. 아까 전에 1, 2, 3, 4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죠.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체계 잡기. 그래서 요거는 한 번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두 번, 세 번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실천닷컴이라고 치면은 사이트 나와. 주소 이론 강의 이 행정법 저밖에 없으니까 이론 강의 클릭하면 이론 강의 쭉 리스트 뜰 거 아니야. 그죠? 그 중에서 1강부터 3강까지 오픈돼 있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다 보고 오세요. 다음 주까지 꼭. 자, 그래서 그 매핑 보면은 형식적 조건, 실질적 조건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뭔지 알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정을 다양하게 형식적으로 행정부가 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누가 있든 간에 법 집행하는 거다 접근해봤는데 결론은 정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묘사할 수는 있어, 없어? 있어. 누가 얘기했어? 오토마이가 얘기했죠? 요거는 학자와 학자가 한 말 기억해야 돼. 누가 얘기한 거다? 서울시도프라는 학자가 얘기했어. 오토마이 수제자인데 이게 이제 익숙해져. 이게 너무 신경 써도 되고. 자, 분류는 지금 두 번째 분류만 넣었죠. 요거 가지고 이론 전개한다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 우측에 더 적어보면 되죠. 뭐 주체를 가지고 국가, 자치, 뭐 효과를 따라 수익, 심의, 복효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 국가 목적, 사회 목적, 뭐 질서행정, 유도행정, 규제행정, 뭐 급부행정, 뭐 공가행정, 뭐 조달행정 뭐 쭉 있잖아. 그죠? 정리해보면 돼. 됐죠? 그럼 이제 쉬었다가 두 번째 가지 뭐예요? 통치행위. 넓게 보면 이런 정치적인 것도 행정이란 말이지. 그죠? 그거 배울 건데, 배고픈 사람 밥 먹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12분이니까, 50분에 수업 시작할게요. 50분. 12시 50분.